이군의 주식 사냥, 우주 사냥의 이군입니다. 자, 오늘 7월 6일 주말입니다. 어쨌든 시장이 코스피, 코스닥 모두 조정세를 좀 들어가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종목을 바라봤을 때 조금 주의해서 우리가 종목을 봐야 되고 시장을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7, 8월 달에는 조정을 우리가 대비해야 되는 국면이 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6월 달에 뭐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네이버, 카카오를 필두로 한 AI, 뭐 스테이블 코인 이런 거에 대한 광기가 좀 이어져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뭐 광기가 좀 더 이어질 수는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어쨌든 지금 이런 시장의 조정 국면에서 이제 시장이 꺾여버리면 모든 종목군들이 꺾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조금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트럼프가 그 감세법을 이제 통과를 시켰고 이제 트럼프가 오케이 하겠죠. 그러게 될 경우에는 결국 이제 이런 거는 물가에 대한 또 상승, 그다음에 디폴트에 대한 우려, 부채 위기 이런 것들이 또 어떤 악재로 출현하고 또 국채 수익률이 갑자기 뭐 5%에 또 도달하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결국 이 시장이 결국 이제 조금 흔들릴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열려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모든 종목군들이 떨어지지는 않겠지만 이 시장이 떨어질 때는 대부분 종목이 떨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미리 좀 대비할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어쨌든 뭐 이 7월 8일자 만기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 이제 그 관세에 대한 부분도 결국 유예가 되긴 하겠지만 결론적으로는 이제 관세에 대한 부분이 또 어떤 시장의 어떤 악재 트리거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런 부분들을 조금 대비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장을 바라봐야 될 때 더욱더 조심해야 될 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개인들이 많이 사는 종목군들은 가급적 피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몇 개 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일단은 개인들 6월 13일, 그러니까 6월 선물 만기 이후 이제 지금까지 이제 순매수 현황을 봤을 때 일단 뭐 네이버, 두산엘리빌리티, 현대로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SK하이닉스, 카카오페이, 코덱스 200 등등등이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뭐예요? 조방원이거든요. 조방원이 상반기에 주도주였었어요. 그러니까 조방원이 상반기 주도주였기 때문에 하반기까지 주도주가 된다? 이게는 보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방원이 시세가 끝났다고 보지는 않지만 조방원이 상반기처럼 어떤 큰 시세를 내줄 수 있을 거냐라고 봤을 때는 조금 이제 넌센스한 부분인 거죠. 퀘스천 마크가 붙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방원보다는 다른 종목군들로 찾아야 되는데 어떤 종목군을 찾아야 될 것인가? 그러면 메이저 수급, 기관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들어와 있는 거. 그다음 두 번째, 개인들이 많이 파는 거, 그런 걸로 집중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개인들이 많이 파는 거 순 매도 현황을 볼까요? 삼성전자, 포스코홀딩스, 셀트리온, LG화학, 그렇죠? 전통적으로 인기 없는 종목군들, 또 한국전력 이런 기업들. 그래서 저는 어쨌든 간 여기 중에서 뽑아봤을 때 삼성전자, 그다음에 포스코홀딩스, 그다음에 셀트리온, 그다음에 한국전력, 그다음에 한국가스공사 요 종목군들은 하반기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 어떤 이 종목군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그 다음에 삼성전자 이런 기업들을 좀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그렇다고 했을 때 메이저 수급, 외국인 수급이 좀 한 달 동안 좀 그래도 순매수 들어온 것들을 봤을 때 삼성전자, 하이닉스, 두산, 하이브, 포스코딩스. 그래서 이게 어쨌든 간 메이저 수급이 들어온 거죠. 아까 겹치는 게 뭐예요? 개인들이 많이 팔았던 거가 겹치는 거. 삼성전자. 개인들이 많이 산 거를 외국인이 사는 거죠. 포스코딩스. 이렇게 봤을 때 이 두 종목에 좀 끌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지금 코스피 기준으로 보고 있는 거고요. 기관들이 그럼 많이 산 건 뭘까? 기관들이 많이 산 거는 네이버, 그죠? 한국전력, 그 다음에 포스코홀딩스, 그죠? 한국전력, 포스코홀딩스, 셀트리온, 삼성전자, LG화학,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던 개인들이 많이 판 거, 그 다음에 외국인 기관 등 메이저 수급이 좀 들어온 거, 공통점은 뭐예요? 한국전력, 한전, 그 다음에 포스코홀딩스, 그 다음에 삼성전자,
LG화학, 그쵸? 요런 기업들을 좀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나마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요런 업종, 관련 업종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이제 코스피로 본다면, 코스닥으로 본다면, 코스닥은 개인들이 많이 산 거 뭐예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쵸? 많이 산 거, ABL 바이오, 그다음에 삼천당제약, VT, 테크인, 아이테오젠. 이런 종목군들은 조금 우리가 좀 조금 조심해야 될 수 있는 상황들이 될 수 있겠죠. 그쵸? 반대로 비올, SNS텍, 리가켄바이오, ST팜, ENF 테크놀로지, 이런 종목군들은 우리가 좀 개인들이 많이 매도를 했으니까 이런 종목군들은 우리가 조금 거꾸로 역발상 투자로 봤을 때 좀 컨택해도 되지 않을까 라는 측면들. 그럼 반대로 메이저 수급이 들어온 거,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는 기관 수급이 중요하거든요. 그럼 기관들이 많이 산 건 뭘까요? 비올, 그쵸? 그다음에 그러니까 개인들이 많이 판 거를 비올을 지금 기관들이 많이 샀고, 파마를 썼지, 리가켄바이오, 이오테크닉스, 아이테오젠,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을 우리가 좀 컨택하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쵸? 그다음에 외국인들은 뭘 좀 많이 샀을까? 외국인들은 실리콘투, 휴젤, SM, YG엔터, TOU. 근데 외국인 수급들은 사실 이 코스닥은 크게 매매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은 외국인들은 큰 종목을 좋아하죠. 코스피를 선호하기 때문에 사실 외국인 이 코스닥 같은 경우는 기관과 이 개인의 수급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뭐 기관들이 많이 산 거는 화장품, 그다음에 제약바이오 요 종목군들, 이오테크, HBM 요 관련주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러면은 또 다시 한번 좀 일자를 바꿔보면, 이제 상반기가 끝난 이제 하반기는 어떻게 됐을까? 7월 1일부터의 수급은 어떨까? 이것도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7월 1일부터 코스피를 다시 보자면 역시 삼성전자, 그쵸? 세이트리온, 포스코딩스. 그러니까 이 세 종목군들이랑 움직임이 조금 7월 달에는 좀 더 나올 수 있겠다. 반대로 하이닉스, 현대로템, 두산 에너빌리티 조금 한계가 붙여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요 삼성전자, 세이트리온, 그다음에 포스코딩스, 하나솔루션 이런 종목군들을 좀 컨택을 해야 되겠네 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겠고, 그러면 반대로 개인들이 많이 산 거 뭘까요? 현대로템, 파이닉스, 두산에너빌리티, 네이버 이런 거는 좀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겠죠. 그럼 반대로 코스닥 같은 경우는 기간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기간이 중요했을 때 봤을 때 리가켄바이오, 아이테오젠, ABL바이오, 이오테크닉스, 비올, ST팜, D&D파마트, 그러니까 제약바이오랑 이제 HBM 관련주들이 조금 퍼포먼스가 나오겠구나, 뭔가 준비하고 있구나. 7월달에 이렇게 많이 샀다는 거는 하반기에 뭔가 제약바이오 쪽에 대한 어떤 퍼포먼스가 나올 수 있겠구나라고 보는 거고, 그럼 반대로 7월달에 개인들이 산 건 무엇일까 봤을 때 레인보우 로보틱스, 실리콘2, 그다음에 ABL바이오, 루닛, UNAI, 우리 기술,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은 조금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수 있는 종목군들이네요. 그래서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상당히 조금 시세가 좋지 않은 상황인데, 이게 아마 개인들이 또 수급이 많이 몰려서 좀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를 종합해 봤을 때 우리가 7월 달에 또 이후에 하반기에 봐야 될 종목군들은 어떤 종목군을 봐야 될까요? 삼성전자가 그동안 많이 힘들었던 국면이 있었지만, 지금 이제 실제로 차트적으로도 봤을 때도 수급도 좋지만 장기 이평 240에서 돌파를 하고 있고, 어쨌든 음봉이 나오면서 다음 주 돌아오는 이번 주에 한 번 더 음봉 나온다면 저로의 매수 찬스가 될 수 있겠다. 그래서 7만 원대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하지만 7만 원 올라간다고 해서 계속 올라가겠냐? 이러진 않을 거예요. 분명히 다시 조정이 나왔을 때 이 기회가 또 저로의 찬스가 될 수 있겠다. 그래서 하이닉스에 몰려있던 수급들이 삼성전자로 이동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온다라고 볼 수 있겠고, 세이트리온도 정말 징글징글하게 안 갔던 종목군들이었어요. 근데 세이트리온도 결과적으로 다시 한번 240 돌파하는 국면에서 지금 적산병을 만들고 있죠. 이거의 뭐예요? 주도주, 그쵸? 일단 적어도 7월의 주도주라고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7월 주도주는 지금 삼성전자, 세이트리온,
대표적인 종목군들 따라붙지 않아도 돼요. 조정 나올 거거든요. 조정 나왔을 때 매수하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그림. 실제로 수급도 굉장히 좋은 모습이 연출되고 있죠. 그 다음에 포스코홀딩스. 포스코홀딩스는 제가 이미 뭐 좀 말씀을 드렸던 종목군인데, 포스코홀딩스는 철강, 그 다음에 지주사, 그 다음에 2차전지 엮여 있죠. 얘도 적산병이기 때문에 조금 더 우상향에 대한 가능성이 있죠. 근데 이 전고점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거를 뚫냐 말냐의 문제가 있어요. 근데 안 뚫었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안 뚫고 조정이 나왔을 때 이때 여러분들 뭐 해야 돼요? 이때 바이 매수 하시면 됩니다. 왜냐? 횡보가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더 올라갈 수 있다고 하면 이때는 매도하는 게 나아요, 차라리. 근데 지금 오늘 조정에 대한 국면이 나왔을 때 천천히 모아간다면 하반기는 포스코딩스로 조금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충분히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 포스코딩스는 2차 전지도 있지만 지주사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주사의 상법 개정안이라는 이슈, 저 PBR 해소, 그다음에 어떤 자산에 대한 가치, 어떤 부각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러 이슈가 믹싱되면서 어떤 호재가 좀 더 만발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하나 더 보자고 하면 한국전력. 한국전력도 여러분들이 좀 주목해봐야 되는 게,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그동안 이 회사도 굉장히 어려웠었어요. 근데 한국전력도 계속적으로 살아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그 시행착오 겪으면서 어느 이번에 영업이익 흑자 전환도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 있죠. 그래서 한국전력은 여러분들 조정 나왔을 때는 모아간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한 1년, 2년 묵혀준다고 하면 저는 전고점 이상까지는 충분히 저는 간다라고 봅니다. 왜? 원전에 대한 부분들이 다시 활성화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활성화되고 있죠. 왜? AI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한국전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주가적인 퍼포먼스가 나올 수 있다. 그 다음 더불어서 한국가스공사도 여러분들이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끌고 가는 전략도 좀 좋아 보인다.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 LNG 사업이 있죠. 미국의 LNG 쪽에 대한 투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한국가스공사도 충분히 재평가될 수 있는 부분들, 또 배당 확대에 대한 부분, 상법 개정안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충분히 좀 모멘텀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네이버. 네이버가 좋지 않아요. 근데 네이버가 근데 어떻게 될 것인가 봤을 때 네이버는 좀 조정이 좀 이어질 수 있겠다고 봐요. 개인들 수급도 있고, 어쨌든 네이버는 이 수급이 메이저급 수급이 들어온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 메이저급 수급이 들어오고 나서 이때 누가 들어오면 개인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럼 개인들이 많이 들어온 걸 땡겨줄까요? 안 땡겨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지루하게 횡보하면서 하락하면서 살짝 올렸다가 또 빼고, 이런 어떤 이 횡보의 움직임이 굉장히 강한 것 같다. 그래서 이번 달은 저도 네이버가 움직이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카카오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네이버, 카카오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종목군들로 우리가 컨택하니까 좀 낫다, 이런 생각이 들고, 네이버는 끝나느냐? 절대 아니죠. 네이버는 조금 더 이제 23만원, 22만원가 떨어졌을 때 분할 매수해서 모아간다면 결과적으로 오를 거예요. 그러니까 오를 거기 때문에 지금 급하게 네이버에서 수익 내려고 하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종목군들에서 매매하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봤을 때 이제 다날 이런 기업들, 세이브코인 이런 기업들은 조금 더 움직여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생각 들고, 그 다음 하나솔루션 도 좀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태양광 쪽, 풍력보다는 태양광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니까 아까 말씀드린 종목군들 위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약바이오가 많이 금요일날 많이 빠졌어요. 아이테오젠도 많이 빠지고, ABA바이오도 많이 빠지고, 그 다음에 니가켄바이오도 빠졌어요. 일단은 이게 더 많이 빠질 것인가 봤을 때는 더 빠질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코스닥이 꺾이는 이유는 미국의 이제 금리 인하가 결과적으로 7월에 안 될 것 같고, 앞으로 불투명하다는 내용들, 그렇기 때문에 제약바이오가 특히나 많이 빠진 거고, 또 수급이 코스피로 많이 이전을 하고 있는, 아직까지 코스피에 좀 강하게 홀딩 되어 있는 상황들, 그렇기 때문에 좀 코스닥 그 중에서도 제약바이오가 많이 빠졌는데, 어쨌든 7월에는 좀 힘들지라도 결론적으로 하반기는 이제 제약바이오 수급이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또 실적 발표 이후에 오히려 이 제약바이오가 그동안은
이제 꿈으로만 먹고 살았던 것들이 실적이 나오고 이 실적이 발표된 이후에 또다시 어떤 기대감들 또 어떤 새로운 기술 수출에 대한 부분들이 나온다면 제약바이오가 다시 한번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하단의 조정 시에는 여러분들이 매수 관점으로 좀 아직까지 보는 게 저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니면은 안정적인 차라리 반도체에서는 이오테크닉스 이런 종목군들 오히려 조정 시 매수하는 관점도 저는 좀 괜찮지 않을까. 뭐 린노공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괜찮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 메이저급 종목군들 삼성전자, 세트리온, 뭐 LG화학, 포스코징스, 하나솔루션 이런 종목군들 위주로 보는 게 낫지 않을까. 다음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런 기업들 차라리 매수하는 게 조금 더 현명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안정적으로 끌고 가려면 왜냐면 지금 장세에서는 잘못 매매했다가 손실이 크게 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코스피, 코스닥이 7월에는 조정 국면으로 좀 들어올 수 있는 부분들 그다음에 조정 국면이 들어오다 할지라도 어쨌든 강하게 올라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쉽게 그다음 뭐 무너진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어쨌든 조정을 좀 즐기는 필요 하지만 미국발 악재 또 관세에 대한 부분들 또 이거를 우리가 체크할 필요는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